먼저 챗봇을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는 그 챗봇이 구성되는 요소인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텐츠, 두 번째로 엔티티, 세 번째로 다이알로그라는 그 세 가지 요소로 챗봇이 컨버세이션 API가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인텐츠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텐츠는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의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말을 내가 했을 때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배가 고픈 걸 수도 있고, 만약에 회의 중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밥을 먹고 하자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당황스러울 때 배가 고프다고 하면 그 당황스러운 현장을 벗어나려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텐츠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의 환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인텐츠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인텐츠를 앞서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 인텐츠,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가게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다, 먹다, 아니, 맞다, 인사하다라는 인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각각의 인텐츠에 포함된 내용은요, 이제 어떤 인텐츠 명이 있으면 그 인텐츠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샘플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먹고 싶어요, 먹을래요, 맛보고 싶어요, 맛있는 걸 찾고 있어요,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데요,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라는 것들의 이그젬플들을 넣어주셨고요. 최소한 3개 이상의 이그젬플 넣어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그젬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텐츠 간에 겹치는 게 많아진다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유저 이그젬플도 조금은 생각하셔서 만드시는 게 나중에 사용하시기 편할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로 엔티티가 있는데요. 이 엔티티라는 건 뭐 사전적인 의미로 요소이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엔티티는 명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회형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티티에 대한 부분을 되게 헷갈려 하시기 쉬운데요. 예, 저는 이제 과일 가게다 보니까 이 엔티티들을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 구성에 앞서서 지금 이 엔티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말 그대로 사과죠. 예, 사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빨갛다, 새콤하다, 달콤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사과라는 엔티티의 특성을 빨갛다, 달콤하다, 새콤하다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더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박은 커다랗고 시원하고 초록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과는 빨간, 새콤한, 싱싱한, 아삭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멜론은 달다, 녹색의 부드러운 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라는 엔티티가 있을 경우에 그 엔티티의 밸류 값들, 그리고 각 그 밸류 값들에 대한 이제 시노님, 그러니까 동의어죠. 동의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먼저 사과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과일이라는 엔티티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과일에는 복숭아라는 밸류, 포도라는 밸류, 귤이라는 밸류, 감, 사과, 수박 등의 밸류가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라는 밸류의 동의어로는 뭐 피치, 복숭이라고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작성해 주시고, 예, 포도에는 뭐 머루 포도도 있고 그레이프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써주시면 훨씬 더 다양한 엔티티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동의어는 꼭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엔티티가 있다면
밸류 값이 있어야 그 밸류 값을 인식하고 이게 어떤 엔티티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엔티티 명은 지금 제가 과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엔티티들을 구분하기 위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일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과일이라는 엔티티를 캐치하고 싶다면 아래에 밸류에도 과일이라고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기서 그 골뱅이 옆에 있는 타이틀은 정말 제목일 뿐이지 그 값을 말한다고 해서 얘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는 구체적인 과일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구체적이지 않은 과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과라는 실체 밑에 이제 빨간, 새콤한, 싱싱한, 아삭한이라는 그 사과의 특성을 가진 그 것들을 묶어서 사과라는 엔티티를 표현해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엔티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실체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실체하지 않는 개념들일 수도 있고 이제 실체하지 않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실체하는 것들을 나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면서 엔티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은 다이알로그인데요. 다이알로그는 일단 노드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의 노드에서는 하나의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인텐츠와 엔티티를 만든 이유는 이 다이알로그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다이알로그를 구성할 때는 인텐츠와 엔티티가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 컨텍스트를 넣고 그 프리픽스로서 컨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건 일단 실습 때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다이알로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인텐츠와 엔티티를 표현할 때 저는 저희 툴에서와 마찬가지로 혹은 실제로 저희가 제이슨으로 에디팅을 해도 샵은 인텐츠 그리고 골뱅이는 엔티티라는 그 특성을 표현해주는 기호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 인텐츠와 엔티티들 합쳐서 트리거를 이루어서 노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구성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만들다 보면 되게 필요 없는 인텐츠나 엔티티들도 많이 만들게 되고 또 노드를 형성하다 보면 조금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내가 노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제 한번 맵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파란 상자는 노드를 의미하고요. 예, 여기에 파란 글자로 샵과 at으로 써 있는 건 이제 보시 리코나이즈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각각의 노드에서는 사실 인텐츠만 있어도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티티만 있어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노드에서는 그 노드의 하위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인텐츠와 엔티티를 알아챘다고 해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노드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서는 먼저 저희 에이브릴.com으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URL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ww.avril.com 예,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먼저 그 로그인을 하시고요. 예, 아이디가 없을 경우에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50%를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일단은 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IBM 블루믹스로서도 똑같은 툴을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몇 번 정도 사용해 보셔서 적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가금을 하고 있지 않으니 뭐 잠깐 테스트 삼아 써보시기에는 가입을 하셔서 써보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저는 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먼저 로그인을 했고요. 이쪽에서 콘솔 창으로 콘솔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예, 콘솔, 가이드, 대시보드, 나의 프로젝트, 나의 서비스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시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생성한다거나 뭐 수정한 이력 혹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와 사용 중인 서비스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교육을 위해서 먼저 이제 여기 0927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놓았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에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시고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 설명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예, 생성된 프로젝트로 접속을 해보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인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처럼 챗봇을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려면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신 후 이쪽에 보면 각 네모 칸마다 이제 사용 가능한 API들의 목록이 있으니 이 중에 자기가 사용하려는 API 목록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라는 API를 사용할 건데요. 예, 대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대화를 클릭하였고요. 예, 서비스명을 챗봇 테스트라고 만들겠어요. 예, 이렇게 서비스명을 만들었고요. 예, 여기 사용 정책에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신청을 해주시면 서비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 클릭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제 서비스에 개발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내의 툴로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가끔 이렇게 로그인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로그인 위드 IBM 아이디를 클릭하신 후에 처음에 저희 포탈에서 로그인 하셨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제가 대화창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나 그러니까 아래 박스 안에 크리에이트는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임포트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리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가 있다면 그 워크스페이스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면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를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예, 워크스페이스를 크리에이트 하시는데 워크스페이스 명은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되는데 자기 자체의 네이밍 룰을 정해놓고 하시면 나중에 워크스페이스가 많아져도 헷갈릴 일이 많이 없으실 테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 제가 작성했던 워크스페이스와 동일하게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 디스크립션엔 실습 테스트라고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랭귀지를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처음에 No Intent Yet이라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Intent라는 걸 생성할 수 있고요. 네, Intent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Ne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Intent를 생성하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하다라는 Intent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예, 여기서 샵 감사하다라는 건 인텐츠 명일 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똑같이 했을 때 얘가 알아채게 하려면 유저 에그젬플에 똑같은 말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감사하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을 넣어주면 좋겠죠. 예, 저는 일단 이렇게만 넣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옆에 done을 눌러주시면 이 인텐츠가 생성이 됩니다. 예, 인텐츠가 생성됐을 때 이 인텐츠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옆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그 ask what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예, 지금은 트레이닝 중이라서 이제 트레이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유저 에그젬플로 넣었던 말이나 그 말과 비슷한 형태, 거의 비슷한 의미의 말을 쳐보시면 꼭 똑같지 않더라도 인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맙소라는 건 아까 넣지 않았지만 여기서 고맙소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감사하다라는 인텐츠를 인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텐츠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엔티티를 만들어주셔야 될 건데요.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사과라는 엔티티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엔티티에는 my 엔티티와 시스템 엔티티가 있는데요. 여기 시스템 엔티티에 들어가서 시간, 그리고 숫자, 그리고 날짜, 그리고 퍼센테이지, 그리고 커런시 등의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니 그런 관련된 부분을 만드실 때는 시스템 엔티티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my 엔티티에서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엔티티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래 임포트 버튼은 이제 저희가 엑셀이나 텍스트 형태로 엔티티를 입력한 다음에 한 번에 업로드가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 참고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티티로 사과라는 엔티티를 만들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라는 엔티티는 엔티티의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사과라는 엔티티를 인지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도 함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사과의 특성들로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과일이라는 엔티티가 있을 경우에 사과 같은 엔티티 과일 밑에도 사과가 들어있고 사과 밑에도 사과가 들어있다면 얘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 그렇게 겹치지는 않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를 넣어주고, 그리고 전 사과의 특성을 몇 개 넣어줄게요. 새콤한, 새콤한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겠지만 시큼한, 새콤한, 상큼한, 상큼함은 아닌 것 같네요. 시큼함과 새콤함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사과는 빨간색이 맞으니까, 물론 녹색 사과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가 빨갛다고 가정하고 넣어볼게요. 그래서 빨간을 넣어줄 거고요. 빨간을 나타내주는 붉은, 빨간, 빨간, 붉으스름한, 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done을 눌러주시면 엔티티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텐츠와 엔티티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로그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이얼로그 내에서 똑같이 노 다이얼로그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예, 이 노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노드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노드명은 환영 인사로 되어 있고 아래 조건에 if both recognize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웰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툴로서 누가 이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얘가 회신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워크스페이스 접속을 하면 제일 먼저 웰컴이라는 펑션이 적용하면서 아래에 있는 대답인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 리스폰드는 여기 보시면 점점 더 추가해서 2개, 3개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추가하신다면 이런 문장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답 중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이렇게 빼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기본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생겨있는 두 번째 노드를 보시면요, 여기 if both recognizes라고 되어 있고 여기 anything else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예외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텐츠와 엔티티를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드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인텐츠 엔티티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 그 anything else를 타게 되어 있는데요. 예, 보시면 여기는 알아듣기 쉽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등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노드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2개의 노드가 있고 이제 각 노드들을 추가해 볼 건데요. 기능을 보시면 그 add child 노드라는 게 있고 add node above, add node below라는 3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드를 추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차일드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한 뎁스가 더 들어가서 이 대화창에 이 노드에 하위 노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만약에 노드명을 과일가게라고 정해볼게요. 여기서 이 과일가게라는 노드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조건을 걸어줄 때 앞에서 만드신 인텐츠와 엔티티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인텐츠의 조건에 걸렸으면 샵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만든 인텐츠가 뜨고 그 제일 아래는 사실은 새로운 인텐츠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만들어 놓은 인텐츠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하다 라는 인텐츠를 인지했을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지금 만드는 거고요. 뭐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예, 저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만든 것 중에 그 인텐츠 하나만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인텐츠와 인텐츠들의 조건을 2개 다 걸 수도 있고 인텐츠와 엔티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엔티티를 사용하려면 여기 at을 넣게 되면 엔티티들, 작성한 엔티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엔티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아까 만들어 놓은 사과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과라는 엔티티와 감사하다라는 인텐츠를 이 봇이 알아챘을 때 예, 아래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AND 조건과 OR 조건을 제가 변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ND 조건이라면 말 그대로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OR 조건이라면 그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이제 이 노드를 타게 되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 노드들은 이 노드가 아니라 이 조건들은 뭐 2개 이상 여러 개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늘려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예, 이 조건들을 다 만들었으면 옆에 있는 X표 클로즈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맞게끔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실습을 할 거고요. 여기서 노란색은 점프2라는 개념인데요. 이 점프2라는 개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대화 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과일 가게에서 이 과일 가게랑 같은 뎁스의 대화를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 add child 노드를 하나 더 해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아래에서 below 노드를 추가하시게 돼도 같은 뎁스의 대화 노드가 하나 더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위의 노드부터 아래 노드로 코딩으로 치면 if문과 비슷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 조건과 위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위의 조건을 타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감사하다, 먹다, 아니, 맞다, 인사하다라는 인텐츠를 만들어 줬고요. 인텐츠 내에는 이렇게 이그젠플들을 추가해 봤습니다. 먹다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그런지 제가 되게 많이 이그젠플을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맵에 있었던 그 중에 이제 과일, 수박, 사과, 멜론이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망고는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이 인텐츠와 엔티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맵에 맞게 이제 다이얼로그를 형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저는 환영 인사라는 노드 아래에 그 차일드 노드로 사과가 먹고 싶다, 그리고 사과가 먹고 싶다에 빌로우 노드로 멜론이 먹고 싶군요, 수박이 먹고 싶군요 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 아래 이제 사과를 선택했을 때 사과가 맞군요, 그리고 사과가 아니라고요 라는 긍정과 부정일 때를 만들었고, 긍정일 경우에는 그냥 감사하다고 대답을 하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과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점프2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점프2라는 건 이제 노드가 끝났을 때 그 노드에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데,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 과일을 다시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점프2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타로 점프2를 했을 때는 그 찾으시는 과일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도록 한 후에 그 설명에 플러스하여 환영 인사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점프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기가 점프를 하고 싶은 노드를 클릭할 수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멜론이 먹고 싶군요 해서 이제 이게 끝났을 때 점프2를 기타로 보내준다고 하면 그 점프2의 노드를 자기 갈 노드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wait for user input, 이건 말 그대로 이 노드로 넘어와서 이 노드에서 유저가 인풋을 하길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if born recognize는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그 컨디션에 그 충족이 됐을 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폰드는 말 그대로 기타에서 기본적으로 내주는 리스폰드를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과가 아닐 경우에는 기타라는 곳으로 바로 그 점프하게 만들어 놨고, 여기 있는 리스폰드 조건으로 걸어놔서 바로 리스폰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환영 인사를 가서 환영 인사에서도 리스폰스 조건을 걸어서 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과가 아니군요, 그럼 어떤 과일을 원하시나요? 라는 말을 내뱉고, 그리고 그 다음 노드의 리스폰스인 찾으시는 과일이 있으면 과일의 맛이나 색상 등을 말씀해 주시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와 동시에 다시 환영 인사를 하도록 해놨어요. 이 1번과 2번 사이에 이제 시퀀셜, 랜덤 이게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퀀셜은
여기 1번, 2번 순서대로 대답을 하도록,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의 순차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랜덤을 설정하게 되면 1번과 2번 혹은 더 많은 대답들이 랜덤하게 어떤 상대가 그 노드에 왔을 때 이제 답변을 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실습을 해보고 싶으면 아까 인텐츠나 엔티티 만들고 확인해 보듯이 옆에 있는 말풍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접속한 걸 챗봇이 알고 환영 인사의 웰컴 조건의 펑션을 작동시켜서 어서 오세요, 싱싱한 과일이 가득 있습니다 라는 말을 뱉었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사과의 특성 중에 뭐 새콤한 과일이 먹고 싶다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새콤한 과일이 먹고 싶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새콤한이라는 걸로 사과라는 엔티티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싶어요 라는 말로 먹다라는 엔티티를 잡고 저한테 그 노드에서 사과가 드시고 싶으신 건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맞다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예. 맞다라고 대답을 하니 예, 여기서 사과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 노드에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사과가 먹고 싶군요 노드로 이동했을 때 제가 예, 그리고 다시 한번 환영 인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예, 빨간 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역시 빨간이라는 엔티티의 밸류를, 사과의 밸류를 잡아서 이제 사과라는 엔티티를 인지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싶다라는 말에 먹다라는 인텐츠를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점프 툴을 설정해 놓은 대로 아니라고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 그 아니라는 조건 노드에 사과가 아니군요. 그럼 어떤 과일을 원하시나요? 라는 답변을 하고 이후에 점프 툴로 다음 노드로 넘어가서 그 다음 노드의 조건을 리스폰드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노드에 있는 찾으시는 과일이 있으면 과일의 맛이나 색상 등을 말씀해 주시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뱉고 바로 제가 다시 점프 툴을 해놓은 환영 인사로 가서 환영 인사에도 역시 리스폰드의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어떤 과일을 찾으시나요? 라는 그 노드로 이동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어떤 과일을 찾는지를 확인하도록 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챗봇의 예, 용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챗봇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간단한 대화 패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대화를 구성해 보셨으면 조금 더 대화를 복잡하게 만들어 보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 아까 봤던 대화 패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좀 의미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 컨텍스트에 우리가 엔티티나 인텐츠를 말했을 때 그걸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걸 언제든지 이제 왓슨이 불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걸 이제 컨텍스트에 변수를 생성해서 넣어준다고 하고 그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달러라는 표시를 넣어서 프리픽스 된 것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리스폰드 위드를 직접 대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옆에 이제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오픈 제이슨 에디터라는 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검은 창이 나와요. 예를 들면 환영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트리거를 따로 걸어놓지 않았으니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오픈 제이슨 에디터라는 게 나오죠. 여기 클릭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답을 시퀀셜에서 랜덤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단어만 시퀀셜을 랜덤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랜덤하게 대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이제 아까 만들었던 샘플이랑 조금 다른 샘플이긴 한데, 제가 이제 과자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을 추가해 줬는데요. 예. 이건 제이슨 형식이고, 제이슨 포맷으로 컨텍스트라는 값은 이제 이걸 넣어줘라. 예. 컨텍스트 안에 이제 과자라는 변수에 이제 우리가 과자라는 그 엔티티를 인지한 엔티티 중에 과자가 있으면 그 값을 넣어주라는 뜻인데요. 예, 이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왓슨이 알고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그 약속된 기호인 달러 표시를 넣고 이제 아까 만드셨던 컨텍스트의 명을 넣게 되면 이제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만든 것들을 보시면, 예, 아까 과일 가게랑 비슷한 걸로 다시 보시게 되면, 예, 먼저 샵 먹다라는 걸 먹고 싶어라는 말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과일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제가 이제 과일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과일 종류의 엔티티, 그러니까 과일 종류 아래에 엔티티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얘가 인지한 엔티티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된 과일 종류라는 변수를 얘가 왓슨이 다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노드로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결제 선택을 제가 뭐 과일을 선택하고 결제 선택을 하도록 했을 때 이제 아까 넣어준 방식과 동일하게 컨텍스트 결제 방법이라는 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노드에서 아까 저희가 앞에 두 노드에서 넣어줬던 그 결제 방법과 과일 종류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과일 가게에서 먹고 싶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예, 먹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과일을 살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사과를 얘기해 볼게요. 예, 그러면 과일 종류의 사과를 내가 인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어떤 결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통적인 결제 방법인 외상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면 외상으로 계산하고 사과 주문하신 거 맞죠? 라는 물음을 해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넣은 대답에는 노드를 보시면 예, 사과나 외상이라는 단어가 없이 미리 집어놓은 컨텍스트에서 불러와서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자 주문을 받는 챗봇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뭐 주소지나 전화번호 그리고 피자 종류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 컨텍스트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컨텍스트는 자기가 초기화하지 않으면 이 대화의 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만든 이제 대화 모델이 끝났고요. 예,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복잡한 대화 셋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되었을 때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 내가 챗봇을 가지고 많은 걸 해볼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연동시켜주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실습에서 그 부분을 넣게 되면 이제 환경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예, 이번 실습에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이후에 연동이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과 연동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